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닝 보너스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계약을 하고 개발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근로계약을 하니까 근로계약을 하면 그만큼 보너스를 주겠다, 얼마만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사이닝 보너스가 1억에서 거의 한 3억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3억까지 봤는데 최대. 그러니까 엄청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되게 개발자분들이 많이 부러워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왜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세상에 이제 공짜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이닝 보너스 1억 3억 이렇게 외치잖아요. 의무기간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 회사 가서 뭐 사인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어떤 회사에 딱 들어갔을 때 여기서 얼마의 이제 추가 금액을 준다는 건 결국에는 그 회사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되는 그 의무 근무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이직에 대한 자유가 필요한데 이직 같은 거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1일 들어가자마자 한 1억 받고 며칠 근무하다가 그냥 나가는 이런 경우에는 다 이제 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위약금을 물거나 그래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그거는 회사마다 계약 조항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냥 딱 주고서 저 사람 돈 얼마 벌었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사이닝 보너스가 마치 소속사 계약금처럼 내가 더 많은 기회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직을 못하는 발목 잡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상 들어가면 회사 거지 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직하고 싶을 때 좀 난해해질 수 있어요. 물론 깔끔하게 내가 받은 돈 그냥 돌려주고 가는 정도 수준이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내가 낚여서 여기에서 일하면 내가 1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일했다, 다른 데서 내가 더 취향에 맞는 회사에 가면 사이닝 보너스도 받고 거기서는 더 오래 일을 해서 그 사이닝 보너스 받은 만큼 내 통장 잔고가 두둑해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 6개월 일했는데 이 회사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사이닝 보너스 받은 걸 다시 돌려주고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만큼 차액에 대한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들 1억 3억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머리 겁나 굴린 거지. 만약에 졸라 잘하는 그런 개발자 한 명을 뽑았어. 근데 얘를 3억을 주는데 대신에 5년 동안 근속하는 조건으로 3억을 준다 라고 한다면 1년에 감가상각이 이제 되는 거죠. 1년에 어떻게 되냐, 3억을 5로 나누면은 1년에 한 6천만원 정도 추가로 더 주는 건데, 이 개발자가 연봉이 원래 6천만원인데 6천만원 더 주고 1년에 6천만원씩 감가상각이 이렇게 돼서 5년 동안 잡아둘 수 있으면 그거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즘처럼 개발자가 이직이 많은 이런 시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이닝 보너스 세게 부르는 곳들은 그 회사에서 이미 쿠팡이나 이제 뭐 정말 그 사이닝 보너스를 많이 후려치던 그런 기업으로 많이 이렇게 핵심 개발자들이 나가면서 본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개발자는 원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되는 원가인데, 그 원가 대비 이제 다른 곳들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뭐 난다든지 아니면 비전을 보고서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오는 거에서 개발자가 빠져나가면 제일 안 좋거든요. 그것도 이 일을 좀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특화시킨 개발자가 나가게 되면 위험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또아리 트고 계속 딴 데 못 가게 잡아두는 어떤 이렇게 심지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개발자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유는, 이제 개발자는 이직하면서 좀 연봉을 높이는 게 국룰이에요. 예전에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그 통계를 봤는데 2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한 사람과 그냥 한 직장에서 10년 동안 있던 사람의 연봉 차이를 비교해 봤더니 만약에 이제 10년 동안 한 직장에 있던 사람이 한 1억 정도를 받았다면 그 2년 동안 이직을 계속 했던 사람은 한 1억 5천 정도가 되어 있더래요. 그런 것처럼 이직을 할 때마다 연봉을 좀 높여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그냥 여러분 실력이 그냥 별로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개발자만큼 실력 좋으면 연봉 잘 올려주는 곳도 별로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게 좀 이렇게 좀 주관적이긴 해요. 회사마다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개발자가 있는데, 근데 한 대여섯 개만 봐도 알걸? 일반적으로 나를 되게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되게 팽당하게 하는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지, 그거는 좀만 몇 개만 봐도 알아. 근데 보편적으로 나를 별로 싫어하고 굳이 그 연봉 주면서 당신 뽑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당신은 그냥 그 수준인 거고,
반대로 이제 만약에 한 6개 면접을 봤는데 한 곳에서는 나한테 특별한 연봉을 주면서 엄청 좋은 연봉을 주면서 우리는 당신과 꼭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경매랑 똑같은 거예요. 그 회사에서 당신에게 부른 수준이 굉장히 당신의 수준에 맞는 연봉인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되게 심플해요.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자본주의 시장경제 딱 이거거든. 거기서 이제 제시험 있죠. 바람의 나라에서 옛날에 그 어떤 검 하나 살 때 막 그런 거 제시험 네 얼마요? 네 오키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직을 하는데 그 보면 미국에선 되게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쪽에서도 개발자들 내 같이 딱 뜨는데 여기서 좀 덜 주는 것 같으면 바로 옆에 딴 데 그냥 가버리는 거야. 나 그 정도로 잘났으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직 많이 하면 마치 되게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니까 더 그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가는 게 뭐가 나쁜 거야. 근데 이직하면은 마치 원수 대하듯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좋은 길 찾아 떠나가는 거지. 아니면 그만큼 그 사람한테 뭐 메리트가 있거나 취향이 잘 맞거나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직을 한다고 해서 가끔 보면 그리고 또 이직할 때 막 이제 지옥 탈출이다 막 이런 한국 감성 자체도 난 이해가 안 돼. 굳이 뭐 자기 직장에서 일했던 곳을 그렇게까지 저주하면 자기가 있었던 2년 동안 또는 1년 동안의 그 일하던 시간들이 그냥 지옥 그 자체였다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지옥을 찾아온 건 본인이라고. 이것도 너무 웃긴 거지. 그러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되게 못되고 나쁜 짓을 한 회사라면 그런 욕을 이렇게 쳐먹는 게 맞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극단적인 일은 거의 없거든. 그리고 저도 이제 직원 많이 써보고 나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졸업생들도 연봉 3,600, 3,800, 4,000 이렇게 그 당시에 카카오보다 조금 낮은 연봉 뭐 이 정도 그런 초봉 대비 조금 낮은 연봉으로 신입 개발자, 비전공자나 진짜 겁나 못하던 사람들 교육시켜서 취직해 놓으면은 그 정말 대부분의 친구들 한 99%는 다 안 그러지만 정말 그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머지 1%는 아 왜 이것밖에 안 돼? 쟤는 저만큼 더 잘해주고 쟤는 더 고연봉 받게 해주고 왜 난 안 돼? 그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건 회사와 당신이 서로 케미의 문제인데 나는 그런 생각 들 때가 되게 많았거든. 아무튼 제가 이런 거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직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확실히 기회가 좀 많아요. 근데 이직을 그렇게 해서 뭐 6개월마다 하는 친구도 있고 3개월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뭔가 회사랑 뭔가 안 맞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직을 되게 잘 못하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한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되게 어떻게 보면 태도 지적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도 지적하는 거 고쳐야 돼. 그거 다 유교 사상에서 온 건데 정작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유교 사상 뿌리 뽑겠다면서 막 다 두드려 패고 막 집어 던지고 그랬죠. 근데 그런 뿌리가 우리나라가 더 강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 태도 중심적인 거고 그 어떤 이제 태도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어떻게든 그 조그만 거 단점 잡아내가지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사람 못살게 굴고 하는 이런 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를 지적하는 문화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과장되기 시작하고 좀 잘못되기 시작하면 꼰대 문화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권력자만 그렇게 되게 잘 먹고 살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되게 힘들게 되는 이런 구도를 쉽게 만들게 되는 어떤 사회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제일 이제 역겨운 사람들은 그런 거지. 자신들이 권력자인데 되게 뭐 피해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지. 뭐 그런 거.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 우리 저격했던 그 많은 개발자 커뮤니티 거기 개발자 커뮤니티가 몇십만 명이 쓰는 개발자 커뮤니티인데 그런 곳이 지금 몇백 명도 또는 몇십 명 정도 공부하는 작은 학원에 그렇게 이제 폭력들을 가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력서 유출시켜서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하고 자기들이 마치 거대 학원에 대해서 피해 입은 사람인 것처럼 막 묘사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몇 번 겪으면서 정말 역겨웠거든요. 정말 이상해요. 사람들 졸라 이상해.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그런 것 중 하나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사이닝 보너스 시 의무 기간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라고 하고 그걸 악용하는 것도 참 웃긴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이닝 보너스를 받고 이제 그 정한 기간들 의무 복무 기간 뭐 이런 걸 정한 기간이
복무래. 아무튼 근무기간 정한 기간이 나름 합리적인 선에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다면 많이 추천을 드리겠지만 그 안타깝게도 이제 그럴 확률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직하면서 올리는 게 사이닝 보너스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의무기간이 진짜 몇 년씩 되면 좀 위험하고, 그냥 한 사이닝 보너스 1년에 한 1억 받으면은 한 1년? 1년 반? 그러면은 괜찮겠다. 그러면 사이닝 보너스 헌터가 되지 않을까? 사이닝 보너스만 계속 받고 다니는 거야, 회사마다. 이것도 별론데? 근데 뭐 어차피 본인들이 급하게 개발자 필요해서 막 특별대우 막 이렇게 지르고 있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근로자가 맨날 피해자라 그러는데 이런 거 잘 봐봐. 이런 거 악용하는 사람들은 절대 피해자 아니거든. 좋은 기회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면 사이닝 보너스 받으면 너무 좋은 기회지만 그 허와시를 잘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요즘 불쌍해. 사실은 얼마나 개발자 구하기가 힘들면 진짜 잘하는 개발자, 물론 개발자 어설픈 사람들 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사 못 구해서 난리잖아 지금도. 근데 중요한 건 1억 2억 사이닝 보너스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졸라 잘하는 사람들을 원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개발자가 없는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팀노바를 왜 괜히 상위 30% 이상의 실력자를 만들려고 얘기를 하냐면, 요 밑에 있는 개발자들이 그 예전에 넷플릭스에 누가 그거 올려줬는데, 내가 단톡방에서 그 팀노바 단톡방에서 이제 누가 얘기한 거 그 스크린샷 찍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게 넷플릭스에 관련된 이제 책인데, 이 책에서 보면은 이 얘기했어. 적당한 보수로 보통 수준의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를 10명에서 25명 고용하는 방법과 거액을 주고 한 명의 록스타, 그러니까 존나 잘하는 그냥 한 명을 영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 결과는 100만 배 이상의 가치가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위대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평범한 프로그래머보다 1만 배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좀 알아볼 만한 게, 이거를 공유해 주신 분이 DHKUM님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규칙 없음이라는 책에 이게 나온 건데, 저도 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기 전부터도 제가 생각했던 게, 졸라 잘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블로그에 써왔죠. 근데 그리고 이제 종랑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 공유해 주신 건데, 지금 단톡방은 근데 아직 오픈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셔도 못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 주식쟁이들이 하도 주식방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오는 이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잘 갖추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닫아놨습니다. 왜냐면 들어오셔도 주식쟁이들이 자꾸 광고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지시니까 제가 일단 닫아놨습니다. 고급 인력이 얼마나 많은가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보면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 2억 1천만, 방글라데시 1억 6천만이지만 한국이나 인구가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UAE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한국도 한 5천만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급 인력이 얼마나 많은가가 핵심이라는 거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 뽑으려고 사이닝 보너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일반인들 그냥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는 위험하다고. 그래서 상위 한 30% 이상은 돼야 그 다음 거를 보는 거죠. 레벨이 일단 높아져야 돼. 준비를 할 때 레벨이 높아져야지. 되게 생각보다 IT 업계가 되게 험난하거든. 그리고 어떤 회사 가든 대부분은 다 힘든 일밖에 없고,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투 기술을 가지고 난 다음에 좀 뭘 하든지 해야, 성장을 해야 좀 여유가 생기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없이 그냥 진짜 2개월 3개월 막 배워가지고 나는 근데 그거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제 취향은 아닌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게 이제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준비해서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업에 갈 수는 있겠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나 현업에 왔으니 나 나름 프로가 된 거야?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택시기사들 중에 뭐 말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택시기사들 하도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서로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분들도 계신데 좀 이상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사기꾼들도 너무 많고, 내가 한 100번은 왔다 갔다 한데 거기 돌아가면서 내비가 이쪽을 가리키네 뭐 이지랄 하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전혀 이렇게 직선으로 오는 길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평소 택시비보다 한 6,000원 7,000원이 더 나왔어. 그러다 아저씨 나 이 동네 산지 지금 한 10년이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니까. 아이고 실수다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돌아간 게 아니야, 네이비가 그런 거야. 네이비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내가 벌써 한 5번 들었는데, 그 중간에 아저씨 네이비 경로가 바뀐다는 거 5번 들었는데요. 내가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니야 이거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막 내가 신고할까 봐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강의가 임박해가지고 급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이제 신고할 걸 그랬어. 그런데 그게 꽤 됐어요.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니까 좀 요즘 말 안 하는데, 택시기사분들도 보면 자기 인생이 굉장히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들고 자기는 성공적인 군생활을 마친 사람이라고 다 누구나 얘기해요. 예비군 가면은 장난 아니야. 박격포를 혼자 이렇게 날랐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장난 아니야. 예비군 가면 난 할 말이 별로 없지. 근데 재밌게 이제 듣고 있는데, 이제 예비군도 끝났네. 아씨 민망이네. 아무튼 이제 늙었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걸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사람은 자기가 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 4개월 6개월 진짜 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지 않는 한은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사실 좀 힘들죠. 4년 배운 친구들도 힘들어가지고 학원 다시 찾는 게 지금 전공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4년 전공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진짜 몇 개월 만에 개발자가 돼가지고 나가면 그냥 단검 하나랑 그냥 작은 나무방패 들고 그냥 던전 들어가는 느낌?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일은 되는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뭐 바보가 아닌데, 저도 국비지원하고 뭐 4개월, 제가 국비지원 안 하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아니면 몇 개월 딱 교육 그게 정해져 있는데, 팀노바 자체가 이제 1년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예산이 1년마다 편성이 좀 되다 보니까 그 코스 자체가 이제 이렇게 쭉 이어서 안 되면 차라리 좀 의미가 없고, 그 스타일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꿀 빨고 국비로 해주는 꿀 빨고, 그래도 팀노바가 국비하면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교육을 오래 했고 얼마나 성공적인 학생들만 배출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대가 있으실 수는 있는데, 확실히 제가 생각했어요. 그냥 정말 그런 상황은 정말 최악이 아니면 선택을 하지 말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식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방식이긴 하거든요.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 많은 돈과 이제 시간이 투자가 되니까 그런 건데, 그렇게 배출한 친구들은 현업에서 꽤 존경받고,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없구나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개발자는 이직하면서 연봉을 높이는 게 이제 국룰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이닝 보너스가 정말 길어진다면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1억 정도의 사이닝 보너스를 어디를 받고 간다고 하면 2년 이상의 기간이 의무로 있으면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이닝 보너스를 줬을 때 내가 이직을 하는 자유가 뭐 제한되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약간 좀 뻗댈 때도 필요하거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저 새끼 뭐지? 왜 이렇게 나한테 시비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 개발자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수학적이고 막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딱딱 움직일 것 같은데, 그건 기계나 그러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개발자들이 곤조 부리면 진짜 꼴보기 싫다. 막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봤어. 진짜 너무 많이 봤네, 생각해보니까. 와, 씨. 내가 프리랜서일 때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뭐라도 한 소리라도 할 수 있거든? 물론 걔가 뭔 지랄을 하든 뭐 내 알바가 아니니까. 어차피 내가 얘랑, 난 얘네의 그 어떤 갑을 관계라고 이제 계약서는 써있지만 절대 을이 아니거든. 내가 해줄 거 정확하게 하고, 아니면은 파기하면은 그만이고, 나 빡치게 하면 뭐 그냥 파기하고 돈 준 적도 되게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인 저같이 이렇게 좀 사회 부적응자 같은 이런 성격이면, 조금 이렇게 둥글둥글하지 않은 성격이면 이직각을 잡아야 될 때가 있어.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되게 꼰대같이 이렇게 하거나 뭐 시비 걸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지를 수 있지 뭐. 질러야지. 뭐 질러가지고 막 그게 이치에 맞는 거냐고 따질 수도 있어야 되고, 난 그래야 일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런 자유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그래도 사이닝 보너스 주는 거 보면 대단한 거야. 근데 요새 팀노바 친구들이 사이닝 보너스 받고 가긴 했는데 얘네들 한 250만원? 250만원 받았어요. 250만원 받긴 했는데 대신에 이런 사이닝 보너스는 대단한 거야. 연봉 5천 넘는데 사이닝 보너스도 받고, 그리고 월세 지원도 받고, 이 친구들 대단한 거야 진짜.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좋은 게 그거 같아요. 이런 사이닝 보너스, 금액이 크지 않은 사이닝 보너스는 이제 이직과 사실 무관할 확률이 높거든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약간 그렇게 찌질한 회사는 아니었거든. 되게 좋은 회사고, 돈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훌륭하신 대표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재들한테 돈이 인색하지도 않고, 대신에 실력 확실한 사람들 좋아하고. 이 친구, 그 회사에 두 친구가 들어갔는데 최근에 그 회사 대표님이 너무 좋았대요. 이 친구들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팀노바 팀원들이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팀노바 팀원들끼리 같이 팀플하면 장난 아니에요. 저희는 뭐 아웃풋 같은 거 다 팀노바 오픈 카페 공개해놓고 이런 사람들인데 정말 잘해요. 아웃풋 되게 좋고 훌륭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거를 이제 보시고 대표님들이 다 하죠. 그리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웬만한 대회 한두 개 이상은 대부분 수상을 하고 가는 친구들도 많아서, 수상 안 하더라도 뭐 인공지능 대회부터 인공지능 뭐 캑을 뭐 이런 순위 되게 높게 하고 뭐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다 잘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친구도 참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제가 워낙 이뻐하는 친구들이라서.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거 여기서부터 그냥 완전 쓸데없는 얘기인데, 진짜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사람과 이제 헤어지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성은 떨어져도 그래도 제가 직접 이렇게 교육한 친구들에 대한 정은 항상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연락 자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별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한 10개월 동안 열심히 이제 같이 교육했던 친구들은, 기초 때부터 가르친 친구들은 더 애틋하지. 더 길게 봤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 이렇게 떠나는 게 참 너무 좋은 일이잖아. 좋게 이렇게 딱 가서 정말 좋은 일인데도 그럴 때는 조금 힘들 때가 있죠. 안타깝죠. 왜냐면은 저번 주까지만 해도 같이 되게 정들고 재밌었던 친구, 열심히 같이 했던 친구들이 이제 좋은 회사를 선택해서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가는 건데, 그럴 때 되면은 좀 애틋하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헤어지면 익숙해져야 되는 직업인, 이 직업을 선택한 저의 숙명이겠죠. 물론 그 이후에 뭐 이제 정말 성공한 졸업생으로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그때 보는 게 흐뭇한 맛이 있는데, 아무래도 매주 보던 친구가 이제는 뭐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뭐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좀 좀 안타까운, 속상한은 아니고 좀 아쉬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직업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아무튼 되게 좋아요. 워낙 잘하는 친구들이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근데 팀노바 응용 2단계에는요 대부분 거의 성실해요. 엄청 성실하고 욕심 많고 프라이드 강하고, 제가 원하는 거, 제 취향의 친구들. 그러니까 프라이드 있고 어디 가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실력으로 하고. 막 요새 막 정말 뭐 성 갈등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각 성별에 대해서 막 욕하잖아요. 그럼 뭐 여성들 비하하는 사람도 있고 남성들을 비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보통 뭐 여성들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안 되는 상황에 뭐 남자한테 의지하고 이런 사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팀노바의 응용 2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자애들 너무 멋있고, 자기들이 앞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고, 디테일 훌륭한 친구들도 많고. 일단 개발 잘하면 성별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전 그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걸크러쉬 도는 느낌 애들이.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못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다 잘해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엄청나게 실력 차이가 난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이제 개발 생산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걔 중에 이제 몇몇 부분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좋죠. 아무튼 이제 오늘 지금은 새벽인데 이제 오늘 또 이따가 수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수업 준비를 조금 해놓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